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나우 4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소셜 라이브 나우. 네, 금융감독원은 금요일에 만나요. 네, 벌써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신지수 조사역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법금융대행단에서 근무 중인 신지수 조사역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1회 때 메신저 피싱, 문자 피싱 이렇게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지금까지도 보이스피싱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과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 대처법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께서 나와주셨는데 굉장히 바쁜 부서인데 오늘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뭐 각오 있을까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생각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절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많은 분들도 내가 혹시 모르니? 라는 생각으로 모두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혼자 보지 마시고 이 영상 밑에 공유 버튼이 있을 거예요. 공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우리 지인, 우리 가족이 언제 어디서 겪을지 모르는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왕이면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 수법은 요즘 이렇다.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을 보통 누가 겪을까 하면은 어르신들이 겪지 않을까 하실 텐데 최근에 5월 31일에 50대 사업가가 겪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피해액도 역대 개인 피해액 중에 네 번째로 높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어떤 사례였죠? 네, 이 최근 발생한 피해는 50대 토건 사업을 하던 사업자 A씨가 정부 지원 대출 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자를 받고 실제 그 금융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례입니다. 네, 문자를 받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스팸인 줄 알고 걸었는데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뭐 조직원 4명이 구속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다른 분들에게까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 저희가 한번 대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례를 보면은 54일 동안 52차례에 걸쳐서 입금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입금을 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4억 4천만 원의 피해액으로 발생했다고 집계가 됐는데 보통 보이스피싱 하면은 또 대출하면은 내가 돈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왜 돈을 입금을 계속한 거죠? 이 경우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을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소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피해자도 그때그때마다 돈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출인 줄 알고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계속 조금씩 입금을 유도해서 최종적으로 4억 4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진 거군요. 네, 이런 경우에 보면은 저금리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대출 빙자형 그리고 금융사 회사인 척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인데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보이스피싱 그런 범죄 비율을 봤을 때 이런 대출 빙자형이 약 74.5%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들의 대출 수요나 자금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악용한 범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74.5%라고 하니까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수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분석을 해주세요. 저희가 크게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크게 5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해봤는데요. 물론 2단계, 3단계를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순서를 더 추가를 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한다더라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범행 수법, 범행 현장을 녹음한 근원 목소리, 일명 근원 목소리를 이 담당팀에서 직접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크게 분석한 단계로 보면은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대출 상담이나 통장 개설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이후에 심리적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그 이후에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마지막으로 금전 편취를 이루게 되는데요. 네.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단계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부정책자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여기서 최종 승인이 나셔야 여기서 심사가 이루어지시는데요. 거기서 최종 승인을 받으신 고객님께서는 대출금은 네, 이렇게 땡땡은행, 땡땡중앙의 누구누구 대리입니다 하는 식으로 특정 금융회사의 이름과 직급까지 정확하게 말하며 접근을 합니다. 네. 이건 문자 메시지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전화로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적인 금융 용어를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진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관련 제도나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진짜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바로 어디다 뭐 그 금융회사 이름이나 정책자금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하는 단계가 바로 이 1단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피해자가 넘어오게 되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있으신 건 주거래은행은 어디시죠? 연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신용카드 몇 장 사용 중에 있으신가요? 네, 2단계에서는 대출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묻습니다. 소득,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실제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답과 유사하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정보에 대한 탈취가 시도가 됩니다. 네, 뭐 주민번호부터 뭐 소득 상황, 뭐 어느 계좌에 얼마 정도가 있는지까지 물어보는 단계인데 이 단계를 또 거치고 나면 3단계 심리적 압박 그리고 개인에 대한 신뢰 형성 단계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고도화된 단계인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생인 결과 나오셔서 연락 좀 드렸고요. 지금 금액권은 제가 최초에 내어드린 가주의 결과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2,400만 원에 7.5%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금액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내려오셨는데요. 그런데 고객님께서는 현재 정상 승인권 아니시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조건부 승인권으로 나와 계시거든요. 이게 월소득 대비 채무상환 능력 그리고 조회 건수 같은 게 이제 네, 매우 전문적인 대출 전문가인 것처럼 설명을 하다 보니 피해자로서는 진짜 대출이라고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들어보신 바와 같이 확인해보니 고객님은 대출이 안 되시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줌과 동시에 하지만 제가 특별히 고객님은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밀당, 일명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기기가 들어가면서 개인적인 친근함까지, 신뢰감까지 형성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또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정말일까? 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이때 바로 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일지 또 의심이 되니까 또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단계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세금 환급 절차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그런 전문 용어를 정확히 쓰면서 설명을 해서 피해자들이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정부 정책자금 대출 신청은 대리 신청이 안 되시기 때문에 본인 확인에 대한 정보와 일치하자면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무료 신용 정보를 통해서 조회 등록을 해드리기 위해 주민번호 13자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인 확인을 위해서 문자로 숫자 6자리 발송해 드릴 건데요. 요즘은 개인정보 보통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임시 IPN 발급까지 안전하게 하며 본인 확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느 누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은 바로 돈을 뜯어내기에 바쁘다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뭐 개인정보 활용이며 뭐 활용 동의며 임시 IPN 발급을 보내주며 이렇게 길게 단계를 거칠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고도화돼서 4단계까지 이렇게 끌고 오고요. 이제 5단계에서 드디어 금전 편취 단계로 이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심사과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조건이라는 게 지금 고객님께서 보유 중이신 채무 일부를 고객님께서 직접 상환 처리하셔서 채무 공간만 조금 만들어 주시면 금액권은 동일하게 조건부 승인권으로 당일 중으로도 수령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혹여나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건데 저희 쪽으로 나빠지는 거 절대로 아니세요. 좀 연락하셔가지고 고객님 채무 상환 처리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심사과에서 말씀하시는 금액 최소 변제 금액 지금 300만 원이세요. 물론 뭐 300만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네, 정말 중간에 웃을 뻔했던 게
뭐 저희한테 입금하는 거 아니세요라고 하는데 참 거짓말을 그렇죠. 뻔뻔하게 잘하네요. 네, 특정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이나 수수료나 거래 실적을 위한 입금 등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계좌 지급 정지 조치를 교묘히 피하고 인출에 필요한 시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금 후 1, 2일 정도의 최종 대출 승인과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지금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세요. 저희의 이런 방송에 반응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데 일단 김민중 님도 진짜 전문가 같아서 깜빡 속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김태준 님도 정말 뻔뻔하게 이야기하네요 라고 하셨고 또 김수헌 님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자라고 함께 또 외쳐주셨습니다. 또 임정은 님도 보이스피싱 수법 널리 알려야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고 누구나 속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지금 전문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서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같이 지금 이 방송을 볼 수 있게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금을 해버렸다면 그 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입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피해금을 입금을 하신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나 아니면 입금하신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을 하셔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112로 바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그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고요. 또 여전히 또 많은 비중을 뒤이어 차지하고 있는 게 기관 사칭형입니다. 뭐 검찰이다, 경찰, 금감원이다 하면서 접근하는 기관 사칭형인데 이것도 좀 단계별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경우도 먼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발설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제3자의 도움을 차단을 시키고요. 한편으로는 당신의 돈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을 시킵니다. 또한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역할을 나누어서 맨 처음에는 수사관이 압박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검사로 역할을 나누어서 부드럽게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계좌 현황을 파악한 다음 금전 편취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우리 패친 여러분들, 아니 누가 저런 거에 속겠어라고 하실 텐데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정말 속을 뻔했던 그 사례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또 놀라운 거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한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빨리 나와주세요. 네. 우리 금융감독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금융의 전문가이자 또 금융의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부부 두 분이 모두 금감원 직원인데 같이 한번 속을 뻔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접근을 하던가요? 좀 짧게 소개도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감독 홍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여동주선임이고요. 이렇게 소셜라이브 제작을 담당하다가 이번에 마침 저희가 보이스피싱을 다루게 되었잖아요. 근데 저희 정확하게는 제 와이프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당할 뻔했던 사례가 이 기관 사칭형 사례와 너무 일치하는 사례여서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나오시자마자 지금 하트와 엄지가 폭발을 했는데 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률에 영향이 좀 있나요? 네, 많이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네, 이제 작년 3월 정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저희 와이프한테 직접 네.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저희 와이프의 이제 계좌가 뭐 금융사기에 이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가 왔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요? 네. 그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일손이 지금 부족해서 연출자가 네. 들어오니까 거기 카톡 좀 보여주세요. 네. 그 앞으로 가셔가지고. 자, 어떤 카톡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카톡 좀 주민해 주세요. 네. 예, 보시면은 여기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예. 아니면 다녀오셔도 네, 됩니다.
저 항상 원래 제가 PPT 조작을 했었는데 제가 네. 출연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좀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숫자로 이렇게 그 IP 주소를 불러줘요. 보통은 뭐 정부기관 같으면은 뭐 검찰청 같으면 뭐 프로시큐터하고 GU.KR 이런 식으로 정식 명칭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 IP를 보내가지고 여기로 접속을 해봐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짜 사이트가 뜨는 거죠. 인천지방검찰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본인의 사건 확인을 위해서 뭐 개인정보를 넣어라 해가지고 그럼 막 전화도 이제 막 뭐 사기를 당했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막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쳐넣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네. 저 카메라를 좀 이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예. 그래서 그 보시면은 네. 아, 예, 진짜 그 사건, 네. 네. 사건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입력한 그 주민등록번호로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내 사건인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짜 공문이 나오는데 가짜 공문을 보시면은 특징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예, 뭐 직인도 이렇게 삐뚤게 찍혀 있고. 네. 사실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그 스테이플러만 삐뚤게 찍어도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직인을 저렇게 삐뚤게 찍는 거는 이게 뭐 TV쇼 진품명품을 잘못 보고 잘못 예 봤죠. 저렇게 찍은 것 같은데 굉장히 멋스럽게 찍고 싶었나 봐요. 네네 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돋보이게 찍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이제 허술한 공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막상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서 그렇죠. 이제 그 공문을 보게 되면은 깜빡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입금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정말요? 네. 다행히 입금 직전에 어떻게 막았나요? 예, 입금을 딱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1시간의 통화 끝에 그런데 저 금융감독원 직원인데요라고 했더니 왜 그걸 이제야 얘기했냐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낸 예, 거예요? 오히려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다가 내가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공을 들여서 다 속였는데 마지막에 금감원 직원이라고 하니까 화가 날 수 있는데 네. 다행히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그래도 본인이 1시간 동안 전화를 끊은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았다고 네, 다른 피해자가 피해 좋아하더라고요. 입지 않게 막았다. 뭐 이렇게 좀 좋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직접 또 들려주셔서 확실히 그 사례를 당하신 얘기를 들어주시니까 좀 많이 와닿네요. 네네. 정말 교묘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한다는 거, 금융감독원 직원조차도 속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같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항상 그런 전화 오시면 바로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다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새 이제 이 보이스피싱과 이런 메신저가 결합된 형태, 이제 복합적인 이제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뭐 공문을 카톡이나 메신저 등으로 보내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자금 이체를 요구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을 사칭해서 자금을 이체를 요구하는 이런 보이스피싱 절대 속지 마시고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혹시 담당 부서의 전문가로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관련된 유의사항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근원 목소리 쓰리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네,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확인하고군요.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을 하시고요. 의심되는 경우 상대방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직책 등에 대한 메모를 하신 다음에 전화를 꼭 끊어주시고요. 그 이후에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셔서 해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이미 이체를 하셨다면 바로 지체 없이 112로 전화하시고요. 또 해당 금융회사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그 방금 소개해 주셨던 의심하고 전화하고 확인하고를 우리 패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씩 나눠서 외쳐보도록 하고요. 또 지금 김태주님, 쓰리고 외우기도 쉽네요. 잘 알고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 갖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해주신 쓰리고에 대해서 반응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장준 님도 쓰리고 외쳐주셨고요. 그리고 임윤영 님도 깜빡 속기 쉽겠네요. 정말 진짜 같아요. 조심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사이트까지 조작한다니 무섭네요라고도 김민종 님이 답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와 대처법 알아봤는데요. 우리 담당자 피해자 그리고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방송 이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렇게 오늘 방송 많이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보고요. 또 저희는 다음 7월 6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외쳐볼게요. 네,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네, 기억하세요.